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중증 난독증이라는 난독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맨 처음엔 아이가 난독증이라고 판단을 받았을 때는 좀 난독증이 굉장히 생소했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 난독증이 무엇인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난독증이 무엇인지를 검색을 해보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 아이에서 나타났던 것, 제가 되게 힘들고 아이가 한글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 검색을 하면서 우리 아이가 난독증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아이는 같은 어렸을 때부터 위에 있는 누나와는 달리 한글이 참 힘들더라고요. 5살이면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이 한글 교육을 들어갔는데, 우리 아이는 5살에 한글을 들어가도 아이가 계속 인지하는 게 너무 늦은 거예요. 늦어가지고 유치원 선생님들이나 그 당시에 원장님한테 많이 상담을 했어요. 아이가 너무 한글이 안 된다고. 근데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아이가 남자아이여서 조금 늦을 수도 있고, 아이가 원에서는, 유치원에서는 활동도 잘하고, 아이들과 유대관계도 좋고, 선생님이나 또래 관계도 좋기 때문에, 한글은 학습은 조금, 나중에 더디더라도, 나중이면 학교 갈 때쯤이면 다 할 거라면서 엄마를 안심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남자아이고, 또 저의 남자아이가 아이가 또 둘째이기 때문에, 좀 늦나 보다 하고, 저도 이제 마음을 여유를 가졌는데, 그래도 너무 늦다 하는 생각은 가졌어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좋아지겠지. 자연 치유가 되게 자연스럽게 7살이나 그때쯤 되면은 아이가 한글을 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7살에도 아이가 한글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또다시 유치원 원장님한테 상담을 했죠. 아이가 한글이 늦다고. 그런데 원장님은 어머니 걱정하지 말라고, 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하는 아이도 있다고 또 안심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학교 7살에서 8살만 되면 자연적으로 아이가 그냥 한글을 하겠다고 생각하기에, 모든 아이가 그렇게 한 것처럼 저도 자연스럽게 아이가 한글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학교에 입학을 시켰는데도 아이는 여전히 한글을 전혀 인지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아이를 데리고 하루에 2시간씩 책상 앞에 놓고 아이를 한글을 가르쳐 봤어요. 근데 한글을 가르칠 때 아이가 기차 할 때 기자하고, 이 기자가 비행기 할 때 뒷자로 오면은 아이가 전혀 인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라고는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이가 안 되지? 이건 아이가 공부하기 싫어서 깨부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을 거라고 도저히 엄마로서는 이해도 안 가고, 또 아이가 특별히 문제도 없고, 단지 오로지 학습에서만 아이가 엄마를 참 힘들게 하고, 그 힘들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이상도 하고, 아이가 노력을 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담임선생님한테, 1학년 담임선생님한테 하소연을 하듯이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담임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난독증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아이를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난독증이 뭐지? 난독증은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난독증에 대한 상식은, 난독증이라는 글을 갑자기 못 읽는, 정신적인 충격에 의해서 갑자기 못 읽는 경우라고 생각했지, 아이가 처음부터 한글을 인지하지 못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저부터가 난독증에서 너무 무지했던 거예요. 이 난독증이라는 거에 너무 생소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 인터넷에 나와 있는 증상이 우리 아이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병원을 알아보게 되었고,
인터넷에 가장 그날 유명하고 전문가인 수원에 있는 S병원에 예약을 하고 검사를 받았는데 S병원에서는 전형적인 이 아이가 난독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치료, 그냥 일반 언어치료는 안 되고 난독증 전문 언어치료 선생님을 통해서 이 아이는 한글을 배워야지 되지 일반 언어치료는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우리 아이는 일주일에 두 번씩 난독증 전문 언어치료사로부터 언어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난독증 전문 언어치료사를 통해서 언어치료를 받는데도, 한글을 인지하는데도 아이가 굉장히 언어치료를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쩔 때는 아이가 언어치료 그 40분 동안을 제대로 언어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많았고, 또 아이가 계속 언어치료를 하면서도 굉장히 힘들어하였고, 언어치료를 통해서 한글을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 인지 속도가 너무 늦다고 생각됐어요. 엄마가 생각하는 한글을 인지하는 정도와 아이가 치료로 인해서 인지하는 그 차이가 너무나도 언어치료에서 생각했던 게 크기 때문에 언어치료사 선생님한테 여쭤봤죠. 아이가 언어치료 끝나고 나면은 선생님한테 여쭤봤죠. 난독증에도 경증 난독증이 있고 저희 아이 같이 힘든 중증 난독증이 있는데, 이렇게 중증 난독증 같이 힘든 아이는 그냥 다른 난독증 가진 아이들보다도 더 인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언어치료하기 전에 그 페르스핀이라는 그 집중력을 강화하는 약을 처방받아가지고 의사 선생님부터 처방받아서 그거를 복용하고 언어치료를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페르스핀을 복용해서 아이를 언어치료를 보내면 이 페르스핀의 저희 아이 부작용이 너무 심했어요. 구토나 아이가 그 처짐, 무기력감이 너무 심하니까 아이가 언어치료를 받았을 때는 앉아있지만은 그게 앉아있는 게 그 약을 복용해서 약에 취해서 아이가 앉아서 있는 거지, 그렇게 언어치료를 받는 게 너무나도 안쓰러웠고, 또 그 페르스핀을 복용하면서도 그 언어치료가 더 많이 좋아진다고는 생각이 안 되고, 오히려 그거로 인한 그 구토나 식용욕 감퇴나 무기력증을 초등학교 1학년인 8살짜리 아이가 그 부작용을 겪게 한다는 게 엄마로서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도 아이는 여전히 한글이 너무나도 더디어만 가고, 그 한글 언어 치료를 하고 나면은 그 학습지와 똑같이 엄마가 들어가서 40분 동안에 아이가 어떤 거를 수업을 했고, 그 수업한 그 낱말들을 다 익혀오고, 쓰기 숙제와 읽기 숙제를 다 해서 그게 완벽히 되면 그 다음 단계의 언어 치료를 나가는데, 그게 너무나도 더디고 너무나도 힘들고, 또 가면서 언어 치료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 아이가 이렇게 언어 치료를 통해서 언어는 한글은 알지만은 그동안의 지식들이 1학년이면 1학년 수준의 지식들이나 그 일반적인 지식이 아이가 습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가 계속 난독증이 없는 일반 아이들하고 그러한 지식의 차이가 가면 갈수록 더 날 거라고 하는 난독증 언어 전문 치료사 선생님의 말에 계속 엄마는 절망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에서는 이렇게 언어 치료를 하면서도 우리 아이가 한글을 습득을 한다 할지라도 또래의 같은 아이들보다 그 지식의 차이는 더 높아지고, 결국은 우리 아이는 어느 순간에는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학습을 포기하는 것까지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는, 이렇게 언어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도대체 난독증이 왜 오는 것일까? 도대체 난독증이란 무엇일까? 난독증이 무엇이길래 아이의 학습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일까?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그 난독증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됐고, 더 깊은 의구심과 이것을 꼭 해결할 수 없는 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더 많은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검색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보조 방법으로 언어 치료와 같이 아이의 어떤 부분이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 때문에 그 한글을 인지하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니까는 아이가 일반 아이들이 한글을 습득하는 방법과 이 난독증 난독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어떤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 모국어를 배우고 돼서 읽고 쓰는 데에서 이렇게 힘든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우리 아이가 어떠한 기능적으로 어떠한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아이가 학습하는데 부족한 기능을 채워줘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방법이 없나를 찾아보게 된 결과 요즘에 그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는 집중력 강화 이런 쪽으로 알아보게 되니까는 강남에 있는 H병원을 알게 되었고, 그 병원에 가서 예약을 하고 검사를 받고 그 병원에서 처방해 준 대로 해보기로 했어요. 그 H병원에서는 아이에게 고가의 약을 처방해 줬고, 또 따로 뉴로 피드백과 뜸과 고압 산소 치료라는 것을 4가지를 같이 하라는 4가지의 치료 과정을 갖다가 처방받게 되어서 한약 처방을 받은 거를 아이한테 먹이는데, 아이가 그 약을 복용시키는데 그게 환으로 돼가지고 그걸 개어가지고 먹이는데 그 약이 엄청 썼어요. 그거는 어른도 먹기 힘들 정도로 그 약을 개면은 그 한약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가지고 먹기가 정말 고역스러운데, 일반 아이들이 한약도 먹이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 한약을 먹이기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몸에 좋은 약이라고 해서 먹이긴 먹여야 되는데 너무 쓰고 복용하기 힘들고 어른도 먹기 힘든 거를 아이에게 먹이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약을 먹일 때마다 참 엄마는 너무 힘들었고, 먹는 아이를 보는 엄마의 마음도 너무 괴로웠어요. 물론 좋은 약이지만 아이가 그 센 약을 먹음으로 해서 그 난독증이 좋아질 거라는 믿음 하에 그 약을 다 복용시키고 그 다음에 하라는 대로 고압산소 치료와 뜸과 뉴로 피드백을 다 했지만 해도 아이한테는 그렇게 난독증에 도움이 된다는 거를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아이가 1학년 때 난독증을 판단받아서 1년이 지난 후에 진짜 아이의 언어 치료로는 이제 기본적인 단어, 기차, 바나나, 그것도 받침 없는 글자를 읽을 뿐이지, 아이가 동화책을 유창하게 읽는 실력도 되지도 않은 언어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짧은 동화책, 동화책도 제대로 읽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언어 치료를 해도 난독증 전문 선생님으로부터 언어 치료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난독증 치료받았다기보다는 겨우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인지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고, 아이가 책을 볼 수 없고 그냥 단지 2글자의 글자를 떠듬떠듬 읽을 뿐이지
받침이 들어가는 학습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아이의 책을 읽을 수 있는 수준이 전혀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난독증 언어 치료만으로는 이 난독증을 치료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방편으로 모색해 봤는데도 아이가 전혀 제가 생각한 것만큼의 엄마가 원하는 만큼보다도 전혀 한글을 늘지도 않고 책도 읽을 수도 없을 뿐더러 떠듬떠듬 간단한 단어만 한다는 게 내가 진짜 우리 아이를 보면서 내가 바보를 낳았나 그런 정도로 정말 자괴감을 많이 들었고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서도 진짜 아이가 안쓰러운 마음이 부모라면은 다 가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난독증이 이렇게 힘든 건가, 아이가 학습을 할 수 없는 건가, 우리 아이는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건가, 그런 생각에 빠지다 보니까는 난독증 언어 치료가 내가 회의가 아이가 갖기보다도 부모가 더 힘든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근본적인 원인이 정말 뭘까? 뭐 때문에 이렇게 아이가 난독증이 해결이 안 되고 어떤 기능 저하가 있길래 아이가 이렇게 한국어를 하는데 이렇게 힘들어 하는가 해서 다시 시작해서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해서 다시 또 난독증의 근본 원인이 도대체 뭔가 해서 검색어에 나오는 그 센터들을 전부 다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봐보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세심하게 본 결과 더 브레인이라는 학습교육 클리닉을 알게 되었고 거기 센터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전 병원에 있었던 검사지들을 들고 그 브레인에 가서 아이를 검사하고 그 검사 결과지를 갖다가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더 브레인에서는 전에 있는 병원에서와 달리 아이가 난독증이 뭐 때문에 왔는지를 어떠한 기능이 저하돼서 아이가 난독증을 극복할 수 없었던가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이가 시지각과 첨지각과 통합감각기관이 아이가 그런 부분이 아이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약하기 때문에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시지각 부분, 첨지각 부분, 통합감각 부분 등이 아주 약한 아이죠. 아주 약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다른 일반 아이들과 같이 인지를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더 브레인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아이가 어떻게 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기관들은 아이가 난독증이네요. 어머니 치료 받으세요. 언어 치료 받으세요. 아니면 이러이러한 치료하세요 라고만 할 뿐이지 열심히 치료하세요 라고 했을 뿐이지 아이가 뭐 때문에 어떠한 원인 때문에 난독증이 왔고 어떠한 부분을 갖다가 치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주지를 않으셨던 거죠. 근데 더 브레인에서는 아이가 근본적인 원인이 시지각과 첨지각과 통합감각 부분이 아이가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아이를 올려주면은 아이가 자연스럽게 그 부분이 단단해지고 그 부분이 좋아지면은 자연적으로 아이가 한글을 인지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브레인에서 상담했을 때 그 신뢰를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또 아이가 훈련하러 왔을 때 아이가 굉장히 즐겁게 더 브레인을 왔고 와서도 굉장히 즐겁게 이 훈련에 참가하는 모습을 보고 엄마가 정말 행복했어요. 또 아이가 또 그 부분만 좋아지면 아이가 한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아이도 와서 훈련을 하는데 굉장히 신나했고 마치 놀이들 하듯이 키즈 카페에 오듯이 아이가 더 브레인을 왔고 와서 하는 훈련들을 갖다가 재밌고 즐겁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더브레인에 와가지고 지금 저희 아이는 4학년이 되었고 한 1년 정도 하니까 아이가 완전히 한글을 깨우치고 또 학교 생활하는데도 그렇게 학습 때문에 그렇게 힘든 점을 못 느끼고 지금은 오히려 더브레인을 오면서 아이가 더 나은 학습력을 위해서 집중력이라든가 학습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4학년인데 지금까지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무엇보다도 더브레인은 굉장히 즐겁게 와요. 즐겁게 오고 편안하게 와서 아이가 훈련을 하고 또 선생님들이 또 사랑으로 아이를 훈련시켜 주시고 또 대해 주시고 또 엄마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봐 주시는데 지금은 더브레인을 만난 게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터닝 포인트 같은 정말 아이 인생에서 정말 빛나는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 아이는 힘든 난독증임에도 불구하고 더브레인이 아니었으면 아이가 지금의 학습을 할 수 있었을까? 한글뿐만 아니라 아이가 제2외국어 영어라든지 아니면 이 난독증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면이 난독증이 있으면 난수도 오는데 그 수학적인 면에서도 아이가 전에는 세음을 숫자를 인지하지 못했는데 한글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아이가 숫자에 대한 개념도 있어서 지금 또래 일반 아이들과 같을 정도의 학습력으로 수학도 아이가 재밌게 하고 있고 같은 또래들과 전혀 뒤처짐 없이 아이가 잘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우리 아이와 같이 이렇게 난독증이라는 정말 생소하지만은 우리 주변에 난독증이 엄마가 모를 뿐이지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더브레인과 같은 센터를 찾아서 그 난독증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좋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더 나은 학습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고 또 더 나은 아이의 장래에 있어서 그 법과 같은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난독증이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학습 부족이면 더브레인을 상담해 보셔서 아이에게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또 학습에 대한 즐거움을 가질 수 있게 가까운 센터를 찾아보시는 것도 참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